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지수법칙이라는 거를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요. 지수법칙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수는 완전히 자연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수는요, 자연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리수도 있고, 또 음의 정수 중에서도 또 음의 정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사용하는 지수들을 보면은 자연수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쓰지 말고, 음의 정수, 물론 0도 포함시켜서요. 정수 범위까지 조금 지수를 확장해서 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수 범위까지도 만약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리수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수법칙의 지수를 자연수에 한정시키지 말고 음의 정수 또 0과 음의 정수까지 확장시키고 유리수 또는 무리수까지 확장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지수의 확장. 지수를 자연수의 범위 내에서만 한정시키지 말고 좀 이렇게 넓혀가지고 사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지수법칙인데요. 지수법칙의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확장을 할 거냐면은 정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수와 다르게 정수에만 있는 수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0하고요. 0하고 또 뭡니까? 음의 정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음의 정수. 왼쪽에다 써볼까요? 음의 정수. 우리가 지금까지 지수에 사용했던 것들은 자연수라고도 하고 양의 정수라고도 하는데 이것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하겠다는 것은 0이나 또는 음의 정수를 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려면 어떤 수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 사용 중에서 첫 번째, 0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수학적인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수법칙 중에서 나누기가 있었습니다. 나누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을 A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였죠? 그러면 이렇게 다 약분이 돼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1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지수가요, 뒤에 있는 지수보다 더 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더 큰 경우는 그냥 앞에 뒤에 거 뺐었죠. 그러면 얘도 그냥 그렇게 해보면 안 될까요? 얘도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에서 3 빼면 얼마예요? 0제곱이죠? 0제곱 나옵니다.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 같은 경우는요. A 0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계산 결과는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A의 0제곱이 1이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지수의 0이 사용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값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지수에 뭘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0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수에 뭐가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1이라는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지수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0을 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음의 정수도 한번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수법칙 다섯 번째, 세 번째 내용 이런 게 있었습니다. A의 세제곱이요. 제곱으로 할까요? 참 우리가 제곱을 배웠으니까. A의 제곱을 A의 5제곱으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면 A의 세제곱분의 1이었었어요, 이게. 위에서 1을 뺀 거를 지수에다가, 밑에다 갖다, 분모에다 갖다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눗셈이라는 것은요, 지수끼리 빼라며요. 그죠? 앞에 있는 수가 더 컸을 때는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2에서 5를 빼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3이죠? 그렇다면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A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뜻인가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3 같은 경우는 뭐라고 우리가 이 A의 세제곱분의 1은요, 이렇게 세제곱 명함대로 써도 되죠, 1은. 자, 그러면, A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마이너스 3은요, 자,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3, 지수법칙이 2번에 있었어요. 이 지수끼리 곱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무슨 얘기입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과 같다는 겁니다. 자, 즉, 여기에 마이너스 1제곱이 들어가면, 분모와 분자가 어떻게 되는? 바뀌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사실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어때요? 지수에 얼마든지, 자, 뭐를 사용할 수 있다? 음수를 사용할 수 있다. 치수의 음의 정수를 사용하게 되면, 자, 분모 분자가 역수로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 두시면, 얼마든지 지수에, 자, 음의 정수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때요? 0의 의미, 지수에서 그 0이 차지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지수에서 음의 정수가 차지하는 의미,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자, 이제 지수 마음껏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자연수가 아닌 정수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수가 정수인 경우는요, 자, 뭐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자, A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지수의 정수를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거. 자, 3의 0제곱은 뭐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간단하게 몸 풀어보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7의 0제곱은 뭡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2의 마이너스 3제곱.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이너스는, 역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2의 세제곱분의 1. 8분의 1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부터 먼저 처리해도 돼요, 여러분들. 자, 마이너스부터 먼저 처리하면 5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곱이 나오니까 2가 됩니다. 요거는요, 자, 5분의 1에, 자, 마이너스 1에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제곱 역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 2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간단하게 해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의 0을 썼을 때와 그 다음에, 자, 음의 정수를 썼을 때 그 의미를, 자,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더 이상은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국한시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수까지 확장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수가 그러면 정수일 때의 지수 법칙은 어떠냐?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이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했느냐? 미실 같으면 지수끼리 더해라. 자, 그 다음에, 자,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라고 그랬죠. 지수끼리 곱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세 번째에 AB의 N제곱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분배 법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네 번째가 뭐였죠? 자, B분의 A의 N제곱이었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요. 지금 B분의 A는 뭐라고 써도 되느냐면, 자,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느냐? A 곱하기, 자, B분의 1, 자, B의 역수죠? 자, 그러면 B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분배 법칙으로다가 우리가 이 법칙을 따라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B분의 A의 N제곱이라는 이 네 번째 법칙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모에 있는 이 B가요, 자, B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A 곱하기 B꼴, 자,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법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이거. 이걸로 다 대체해서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수법칙 중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나눗셈입니다. 앞에 지수가 더 크냐, 뒤에 지수가 더 크냐, 아니면 똑같으냐에 따라서 세 가지나 냈었죠? 자, 그런데, 자, 그런 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눗셈에서 앞에 지수에서, 자, 뒤에 지수를 빼주면 됩니다. 혹시 이거에서 이거 빼서 0 나왔잖아요? 당황할 거 없죠? A의 0제곱 얼마입니까? 1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거 뺐는데 얼마 나오면은 음수가 나와요. 자,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수가 늘어서 거듭적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복잡했던 5개나 되는 지수 법칙에, 자, 몇 개로? 4개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자, 다음 시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 똑같기 때문에요. 자, 지수의 뭐 음의 정수 와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당황되지 않죠? 자, 마이너스 3에다 7 더하면 얼마입니까? 4제곱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지수끼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곱하라고 했죠? 음수 나오는 거 전혀 괜찮아요. 마마 뿔.
자, 뿌리고요. 자, 3에 6, 5에 6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수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김에 뭐 정수까지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친 김에 유리수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지수에 이제 막 분수를 막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분수를 쓰겠다. 그러면 지수에 분수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에 n분의 n제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일단 X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양쪽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똑같이 n제곱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 n제곱, 이쪽도 n제곱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n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A의 m제곱이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거듭제곱근 기억나십니까? 내가 A의 m제곱이라는 수를요, A의 m제곱을 갖다가, 무엇인가를 n제곱해서 A의 m제곱을 내가 만들었어요.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죠. 내가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의 m제곱을 만들었을 때, 이 x를 뭐라고 합니까? A m제곱의 뭐라고 해요? A의 m제곱의,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거듭제곱근. 이거 어떻게 표현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x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제곱이면 이게 제곱이 되고요. 이게 세제곱근이면 세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제곱이면 네제곱이라고 해서 써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n제곱이니까 뭐라고 써요? n 루트 a의 m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a의 n분의 m제곱을요. 자, x라고 했을 때 양쪽을 n제곱을 해서 a의 m제곱에 n제곱근인 x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x는 뭐라고 했어요?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했죠? 자, 이 x가 a의 n분의 m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자, n 루트 a의 m제곱하고 똑같아요. 이 둘이 같은 m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끝내주죠? 기가 막힙니다,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런 걸 많이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A를 크게 써주시고요. 자, 이 앞에 있는, 제곱근이 있습니다. n제곱근. 그걸 분모에 갖다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의 지수를 갖다가 분자에 갖다가 이렇게, A의 지수로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A의 n분의 n제곱은, 자, 이렇게 n분의 A의 n제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A의 n분의 1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A를 써주시고요. 이건 n제곱근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 A의 지수가 뭐다? 1입니다. 그러면 1은 쓸 필요 없죠. 그럼 n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 지수에 뭐가 와도 상관없다? 분수가 와도 상관없다. 나는 그거를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피해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루트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건데요. 자, 3의 5분의 3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3 예쁘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제곱근, 그 다음에, 자, 3의 3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루트, 5루트 27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5 마이너스, 그럼 분모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 분모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3루트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또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건 제곱근이에요. 우리가 원래 제곱근 할 때는 2를 생략하죠? 자, 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7이 되고요. 1제곱이니까 뭐 의미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의 8분의 3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8제곱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의 3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분수.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지수 법칙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전혀 이거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뭐 정수서부터 벌써 지수 법칙은 4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뭐 정수보다 더 줄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유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더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P제곱의 Q제곱이다. 지수끼리 곱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일 때는 빼시고요. 뭐 이거 말고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수들의 표현, 뭐 양수, 음수, 영, 다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4가지 공식으로 충분히 되고 더 늘릴 것도 없고 더 줄일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가지 지수법칙.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필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하라.
자,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3분의 1이니까, 자, 쌤 들어가면 2의 1제곱 2 되고요. 자,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 자, 그거에 2분의 1제곱, 쌤 되고 2 되고. 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제곱. 요 마이너스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수 들어가시고요. 그죠? 1제곱이라 뭐, 변화는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쌤 들어가면 얼마? 2 되죠. 자, 그리고 이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입니다. 자, 분배법칙 들어갈까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가 됩니다. 자, 쌤 들어가시고요. 2의 제곱 곱하기 쌤 들어가면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빼는 거예요, 그냥.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에 뭐라고 할 수 있다? 2분의 7, 빼기, 자, 3,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은 뭡니까, 이게? 2분의 6이니까, 2분의 1제곱이네요. 자, 루트로 표현할까요? 루트 7,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시켰고요. 아니다. 나는 실수까지 갈 거야. 실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를 하나 더 추가하면 될까요? 자, 실수는 유리수에다가 무리수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수에다가 무리수를 쓰겠다는 거죠. 예,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지수법칙 전혀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지수에 이렇게 막 루트를 막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루트 5에다 3루트 5 더하면 얼마? 4루트 5 제곱.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2개 곱합니다. 루트 1, 루트 2, 루트 2의 제곱인데, 5, 2에 2가 됩니다. 그러면 3, 4, 5, 9. 자, 그 다음에, 자, 나눗셈은 뭐라고 했냐면 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루트 3 빼기, 자, 마이너스 3 루트 3이니까 마마 뿌리 되고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4루트 3이 되겠죠. 5에 4루트 3제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지수 법칙이 다 스캔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 보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지수를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하니까 어때요? 지수 법칙이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죠?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지수의 확장. 자, 공부하시냐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울 텐데, 자, 이번 시간에 한 가지 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자, 거듭제곱근의 자, 대소관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예전에 그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이 필요 문제를 풀어보고, 자, 이거는 그냥 바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내시는 분이 작정하고 내시면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푸는 그런 문제는, 되게 앞쪽에 있는 지수를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게끔, 자, 그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루트,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니까 2가 생략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3이 6, 자, 6루트, 자, 26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냐면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자 2가 생략된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2가 생략됐으니까 2, 3은 6. 자, 그 다음에 28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통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6제곱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 곱하기 3, 그러면 안에도 곱하기 세제곱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자 6루트 26, 그 다음에 여기는 6루트 3의 세제곱이니까 27. 자, 그 다음에 6루트 28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숫자 연속으로 탕탕탕 나오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거를 26에, 이게 26의 1제곱이거든요. 자, 어떻게? 6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자, 3의 세제곱에, 6분의 1제곱.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8의 1제곱이니까요. 자, 28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해서, 지수를 똑같이 맞춰서 미세 크기로 대조를 비교하는. 자, 이런 방법 또 하나가 있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